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 유튜버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마니아들 사이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는 바로 그것, 모노코크 바디하고 프레임 바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를 다루면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고, 최근 SUV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SUV가 프레임 바디 대신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며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하는 모델은 크로스오버 모델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유저는 최근에 랜드로버에서 나오는 렌지로버도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렌지로버도 크로스오버냐? 라고 다시 반박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SUV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모노코크 바디와 프레임 바디 두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정작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텐트가 속 시원하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 해답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모노코크 바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자동차의 경량 기술과 신기술은 항공기에서 많이 가져왔는데요. 모노코크 바디 역시 항공기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셰시 기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동차로 적용된 바디가 바로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모노코크 바디라고 하면 일명 일체형 차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항공기에서 기술을 가져왔으니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경량화, 역시 가벼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노코크 바디에는 별도의 하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차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량이 가볍고 동시에 차체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된 이후 모노코크 바디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생산할 때 모노코크 바디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프레임 바디에 비해 제작 단가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노코크 바디는 불규칙한 도로의 충격을 차체로 적절하게 잘 분산시키고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한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실내 공간을 프레임 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모노코크 바디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제 왜 기아 자동차 모하비 더 마스터보다 비슷한 크기의 팰리세이드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모노코크 바디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일체형 차체 형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에 비해 비틀림 가능성이 약해서 차체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해 모노코크 바디가 손상된다면 사실상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레임 바디는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바디의 원래 명칭은 바디온 프레임입니다. 말 그대로 뼈대인 프레임을 자동차 하부에 덧댄 차량을 프레임 바디 차량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바디는 자동차가 생기기 이전인 마차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아주 오래된 형식의 바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사다리꼴의 프레임에 파워트레인과 차량의 바디를 올리는 형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프레임 바디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지바겐과 지프의 랭글러를 뽑을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쌍용 자동차의 G4 렉스턴과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 바디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바디의 장점은 바로 차체 강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모노코크 바디처럼 차량의 충격을 바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프레임이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노면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차량 사고 시 차량의 프레임과 바디를 분리해서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강한 프레임 바디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구조가 철로 이루어진 무거운 프레임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좋지 못하는 그런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 때문에 연료 효율이 좋지 못한 프레임 바디는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몇 안되는 프레임 바디 차량들도 대부분 후속 모델에는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하거나 모노코크 바디로 변경해서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모노코크 바디와 프레임 바디 중에 어떤 샤시가 더 좋은 샤시일까요? 사실 SUV는 험로를 주파하고 짐을 싣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체 형성을 좋은 프레임 바디가 필수 조건이었죠. 1980년대와 90년대에 생산된 대부분의 SUV들은 프레임 바디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도시명 SUV라고 하는 모델들이 쏙쏙 출시되면서 SUV는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를 다니는 차량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UV를 구매하는 고객 중에 오프로드를 하는 운전자는 채 3%가 되지 못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최근의 SUV는 승용차의 범위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모노코크 바디와 프레임 바디는 각자의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술의 발전으로 모노코크 바디도 충분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과 시간 그리고 연료 효율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모노코크 바디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프로드의 성능을 강조하는 제조사라며 모노코크 바디보다는 프레임 바디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둘 중 어떤 샤시가 더 좋은지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차 전문 유튜버 에이텐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